소장님 한 주간에는 부동산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한 주간의 이슈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상반기를 결산을 해보면은 네. 상반기가 되게 암울했다. 암울했다는 건요. 가격이 오르고 안 오르고의 문제보다는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준과 잣대들이 너무나 부족했고 네. 그거를 행동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8년도, 17년도부터 꾸준하게 정책의 부작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작용들이 부작용의 이 터널들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앞으로 이제 끝이 보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 끝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첫 번째 소식인데 네. 그 내용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은 네. 지금 전세 시장하고 매매 시장하고 경매 시장을 봐도 네. 부작용의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혹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고 해서 어디든 다 올라오고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가격들이 많이 올랐고 세계적인 추세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의 집값은 상승을 했고요. 네. 만약에 규제가 전혀 없었더라도 상승을 했고요. 네. 규제가 급등을 시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 결과물이 사실은 이번 주 보시면 전세값이 105주째 상승을 했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서울 전세값이 최악이에요. 전세 시장을 보면은. 그리고 전세 매물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상반기 때 15%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또 예. 작년에도 별로 예. 없었는데. 또 더 줄었어요. 그리고 임차 물건 중에서 10건 중에서 네. 4건 40%가 월세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제 임차 물건이 이거보다는 월세율이 훨씬 적었는데 네. 지금 10건 중에 4건이면 되게 큰 거예요. 점점 전세의 비율이 줄고 있는 거네요. 줄고 있죠. 왜냐면은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현금 순환이 필요하잖아요. 그 집주인들이. 그렇죠. 그러면 집주인들은 이거를 반전세라든지 월세화를 시켜가지고 네. 요거 조세를 전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금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전세 받아서 뭐 하기도 애매하니까 차라리 그냥 월세 돌리지 하는 수요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리는 또 반대급부적으로는 이제 대출하면 또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리를 한 연내 2차례 이상을 올린다고 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별도로 제가 그건 얘기를 드린 거고. 네. 그리고 전세 시장은 또 안개 속으로 계속 갇혀 있는 게 이제 3기 신도시를 대기하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3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이 7월 15일부터 시작이 네.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7월 15일부터 이제 하반기랑 내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사전 청약이 일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대기 수요들 때문에 전세 시장들도 되게 많이 불안하고 그냥 더 깊은 안개 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어요. 그 사전 청약을 하려면은 이제 무주택자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다 거기에 대한 전세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 이제 사전 청약을 넣어야 되니까 네. 뭐 하남 같은 경우도 전세가 올라갔고 많이 없고 이제 당장 인천 같은 경우도 뭐 거기에 대해서 전세가 좀 빠지는 양상들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부작용의 터널이 생각보다 길다 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전세 시장에 대한 네. 부작용의 터널들이 되게 길고 저번 주도 계속 얘기했던 게 전세가 집중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네. 전세가 매매가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가격들을 올릴지 내릴지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 시장은 좀 크게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네.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선 전세 시장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매매 시장도 네. 한번 봐야 되는데 매매 시장을 한 상반기를 결산을 해보면은 일단은 1월에서 6월 사이에 서울의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네.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엄청 많이 사라졌네요. 네, 많이 사라졌죠. 어이구. 예,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들에 더 놓일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시장은 네. 이제 6억 이하가 지금 3분의 1이 줄어들지만은 이 줄어든 3분의 1의 이제 3분의 2 중에서 네. 그 중에 2분의 1이 또 줄어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많이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이유는 이제 전세가의 상승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매매가도 전세가랑 연동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 매매가도 지금 불안한 상황들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노원 네. 최고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쌌으니까. 네. 근데 주변에 재건축도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리고 뭐 일자리도 늘어나는 여지가 있고 네. 교통도 개선되고 하니까 노원이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에요. 노원, 도봉, 뭐 강북 이런 네. 지역들 싼 아파트인데 그들이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반면에 네. 마이웨이로 가는 게 고가 주택들. 아. 뭐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아리팍 아시죠? 네.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에 네, 네, 네. 예 39억 8천 30평대가 40억이에요. 야, 진짜 몇 달 전에 인제 평당 1억입니다 했던 것 같은데 네. 벌써 그걸 뛰어넘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야. 상반기에만 그 1억 이상 거래된 그 평당 1억 이상 거래된 물건이 27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아졌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사람들이 옛날에 평당 1억 말이 돼? 그러니까요. 라고 했는데 네. 아마 이제 조금 놀랄 시장이 언제냐면요. 저는 이게 도래했다고 생각해요. 100억 아파트. 빌딩이 아니고 네, 100억 아파트 하나가. 네, 아마 놀랄 거예요. 근데 그 100억의 의미는 아마 지금의 100억의 의미와 조금은 다르겠죠. 우리가 그 화폐 가치라는 게 하락하기 그쵸. 때문에 이 100억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단순하게 올라가는 숫자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본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들이 없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고 낮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사실. 아니 오늘 제가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뭐 취미라고까지 가끔 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한 30년 전 신문 보기 이런 게 있어요. 아, 그 네이버 라이브러리 신문 이런 거 보시는 건가요? 하여튼 저는 한경 보는데 네. 그 종이 신문 PDF 돼 있는 걸 서비스 네.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 거 막 보면 재밌는데 제가 오늘 83년도 2월 8일자 네. 신문을 봤어요. 네. 그때 도곡동에 예. 3호 아파트라는 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공고가 네. 뜬 거예요. 예. 광고로 예. 공고가 떴는데 생각보다 너무 숫자가 작아요. 뭐가 예. 이렇게 예. 별로 없어. 예. 저 그래 뭐지 얼마지 5억인가 했더니 5천만 원인 거예요. 5천만 원요. 43평인가? 네. 가 5천만 원이더라고요. 네. 83년도죠. 네. 자, 43평이 5천만 원이었어요. 네. 자, 조금만 더 내려가서 80년대, 70년대 후반에 네. 음마 아파트 분양할 때 평당 68만 원이었어요. 평당 68만 예, 원. 그러면은 2천만 원대예요. 아파트가. 아파트가. 근데 그때 신문에 그다음에 나왔어요. 음마 아파트 고가 분양 논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런 거 네. 보면 항상 우리가 저 나이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우리 부모님은 뭐 하셨지 저거 안 사놓고 근데 그때 당시 살던 분들께는 그게 고가였기 때문에 비쌌어요. 네. 그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가 제가 태어난 데가 그 사직 운동장 아시죠? 네네. 예, 롯데 아주라 부대 있는데 네. 그 바로 옆에 주공 아파트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살았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 아파트가 몇백만 원이었어요. 천도 아니고 네, 몇백. 몇백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몇백이면요. 어디 웬만한 그 자취방 보증금도 안 돼요. 그냥 컴퓨터 한 대 사요. 진짜 네, 진짜 컴퓨터 컴퓨터 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 가치 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장면의 가격이 옛날에 500원 했어요. 네. 예, 껌값이 100원이었고 그쵸. 호빵값이 100원이었어요. 버스 막 80원, 50원. 떡볶이가 4줄에 100원이었어요. 네. 뭐 이런 때였죠.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짜장면이라는 게 지금하고 과거하고 재료가 틀려진 게 있나요? 똑같죠. 파 똑같죠. 들어가고 고추장 들어가고 그렇죠. 고춧가루 그다음에 춘장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쵸. 면 들어가고 네, 밀가루 떡 그런데 들어가고. 지불해야 된 돈은 확 달라졌죠. 확 달라졌잖아요. 네. 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화폐라는 가치가 떨어지는 걸 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100억이라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저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100억 아파트 그러면 네. 사실 경기도권은 웬만한 건물도 100억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꼬마 빌딩 같은 엄청 것들. 많죠. 예. 근데 아파트 한 채에 100억이라 이거는 진짜 꿈에서도 안 나올 것 같은 숫자이긴 한데 네. 방금 저희 얘기했던 것처럼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지금의 아리팍 39억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근데 미래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100억이
네.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전세가 70억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 매매 가격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불안하다는 거 숫자만 보지 마시고 이제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서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도 볼게요. 경기도도. 네, 네. 경기도도 매매가가 불안해요. 그래서 상반기를 결산해 보면요. 네. 진짜 많이 오른 데가 의왕, 음. 그다음에 시흥, 네. 그다음에 안산, 음. 그리고 남양주.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가격들이 막 2배 가까이 오른 데가 동두천. 무대. 네, 동두천. 오. 동두천도 지금 많이 오르고. 근데 저는 오. 동두천이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은 우리는 지금 다 오른다고 좋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지금 안 오르는 아파트가 이상하고 지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정상화된 시장이 생길 거예요. 네. 그 시장에 매수가 될 수 있는 물건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오른다고 진입하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뭐 소위 어떤 뭐 투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빠르게 들어갔다가 빠르게 빠지는 용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있어서는 안 되고 실거주 하는 건 상관없지만 투자로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오른다고 다 투자 대상으로 볼 건 아니다. 예, 그렇죠. 네. 조심스러워요, 그거는.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 네.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가 평택 또 이제 진짜 가격 싼데 막 네, 네. 지금도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안성 네. 이런 데도 지금 거래량이 공도 쪽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방 쪽은 어때요? 뭐 대구나 대전이나 지금 대구도 장난 아니고 부산이나. 분양 장난 아니에요. 오늘 대구 얘기할 대구는 아니고 일단은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활발하고요. 네. 부산도 지금 활발해요. 어. 예, 부산도 시장 강도가 지금 센 상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이 여기저기 난리네요. 네, 전국이 움직이지만 지금 딱 한 군데 안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요? 세종시. 세종시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네. 오히려 매매가가 떨어졌다. 예, 맞아요. 이런 떨어졌어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쉴 때가 됐어요. 너무 올랐어가지고 작년에 엄청 올랐죠. 작년에 너무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많이 올랐죠. 훨씬 많이 올랐죠. 네. 상승폭이 전국 최고고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너무 격차가 벌어질 정도로 많이 떨어져서 쉴 시간이 되었어요. 네. 하물며 지금 제주도는 작년에 뭐 10% 빠졌는데 네. 3% 4% 빠졌는데 네. 지금 제주도도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국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전국이. 그리고 지금 순서 중에서 하나가 경기랑 인천 정도가 지금 가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많이 움직였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으시고 매매 시장이 네. 5월 특히 6월 돼서 거세다. 거센데 이 거센 게 좋은 의미에서의 거센 것보다 안 좋은 의미에서 이제 좀 불안한 시장이 이제 계속 가격이 싼 데로 네.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싼데 그리고 고가는 별도로 움직이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는 서울이 좀 올라갔네 경기 인천 지금 이제 올라가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좀 오르다 보면은 경기 인천에 6억 이하짜리가 조금 소진될 때쯤 경기도 다시 오르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또 돌아가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지하철 2호선이에요. 순환하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고 상승장이라서 그렇고 앞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들이 이제 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해서 아시겠지만은 네. 하락의 시그널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매매 시장도 지금 이렇게 많이 불안하다. 그리고 아까 인천에 대한 부분 좀 언급을 했지만 인천도 지금 교통 호재 중심으로 네. 뭐 이제 GTX라든지 월판선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 연수구의 송도 같은 경우 당연히 많이 올랐는데 그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월판선이라든지 이런 곳까지 네. 호재가 있는데 제2경인선하고 결합해 가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부평도 GTX 네. 노선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 너무 뻔한 질문 같아서 좀 네. 식상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어서 네. 작년에도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기에는 이미 네.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 부담스럽다라는 네. 의견들이 많으셨었거든요. 네. 지금 또 많이 또 올랐잖아요. 네. 근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네.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하고 네. 그게 또 매매가를 건드리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내 집 마련으로 행동을 옮기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그냥 전세로 한 바퀴 두 바퀴 더 돌면서 좀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나을지. 네. 답을 해보시죠.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상승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네. 하락장에 더욱 더 들어가기 힘들다. 하락장이 오더라도 네. 내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하락장을 맞이하는 음. 것이 재산을 증식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맞아요. 저는 그 말씀 맞아요. 맞고요. 아직 상승이 조금 더 남아 있어요. 네. 예, 그 말은 뭐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분양에 대한 지표 최악이에요, 최악. 네, 완전히 없죠. 없어요. 그게 최악이에요. 그게 쌓여야 돼요. 네. 그리고 공급 물량이 터져야 돼요. 공급 물량이 착시적으로는 터지는 것 같이 보이죠. 네. 1차부터 5차까지 공공에서 주택을 이제 주도하는 거를 물량을 내겠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사전 청약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나오나요? 안 나오죠. 문제는 지금 이주 수요도 있어요. 이주 수요라는 거는 멸실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이주 수요를 받아줄 공급 주택에 대한 그 받아줄 주택들이 없어요. 네. 그럼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가 또 건드려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실제로 지금 그 강남구 중에서 가장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매매가 상승폭이 지금 최근에 좀 큰 게 반포 쪽이에요. 네. 왜냐? 이주 수요가 지금 6천 세대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주 수요라는 게 예. 근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주 수요는 집을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하잖아요. 네. 재건축을 하면은 부셔야지 새로운 집을 졌죠. 그렇죠. 그럼 부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나가야 되죠. 그쵸. 너 나가 살아야 딴 데 그럼 살아야지. 이주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그 이주를 하기 위해서 집을 찾아야 되죠. 그 주변의 집을 이주 수요들이 이제 만약에 공급되는 물건이 없으면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라는 거는 철거에 따라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서초 같은 경우도 지금 반포, 그다음에 송파, 강남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작까지도 지금 네. 가격들의 움직임을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좀 심각한 거죠, 사실은. 내년엔 또 공급 물량도 되게 적다고 하던데. 내년 없어요. 최악이에요. 2022년이. 그러니까 이주 수요는 있고 네. 공급은 없고 네. 전세는 원래 없었고. 이주 수요는 이제 조금 있으면 소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예, 이주 수요로 이제 집을 다 찾겠죠. 어떻게든 찾고 이렇게 퍼져 나가겠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주 수요의 포인트가 아니라 공급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 기존 거래가 안 된다는 거 세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경매 시장도 장난이 아니다. 저도 네. 저도 이제 GPL 관리하기 때문에 네. 그 경매에는 관심이 많거든요. 네. 제 입장에서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긴 했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예. 어땠나요? 경매 시장이 거의 역대급인데 그냥 그 낙찰가의 119%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는 감정가의 119%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경매는 싸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싸게 못 산다고 더 비싸게 해주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 그럴까요? 이 매물이 없으니까. 맞아요. 매물이 네, 부족하고 가격이 급등하고 불안하니까 네.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지금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낙찰을 받아서 그걸로 시세 차익들이나 상승률을 조금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공급도 부족하죠. 양도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매물도 잠겼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상승은 아직까지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근데 네. 끝없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른다는 말이 뭔지 체감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긴 상승 이렇게 긴 상승장은 저도 처음 봅니다. 근데 뭐 이게 어떤 사람은 딱딱 끊어서 얘기를 해요. 지금 뭐 10년 주기로 가격들이 뭐 움직인다. 이런 거는 네. 사실은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냥 그 상황에 말을 맞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나 기간들을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맞출 수 있어요. 그쵸. 언제 오는지. 네. 근데 봄에 언제 비가 와요? 모르죠. 그렇죠. 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기는 있지만은 그 주기에 맞는 적정한 타이밍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린다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는데 이번 시장은 진짜 역대급으로 가장 긴 상승장이에요. 네. 아니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주거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네.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야, 센스가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 정부는 뭐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네. 좋은 것도 조금 최근에는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좋은 게 100% 좋은 건 아닌 게 확률에 의존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병행을 한 게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그 이제 지금 연령별로 이제 청약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청약이 될 가능성이 커요. 부양가족이 많고. 맞아요. 그래서 네. 젊은 세대들은 사실상 청약은 꿈도 못 꾼다. 네, 맞아요. 신혼부부도 7년까지인가가 되니까 특공 같은 경우에도 네, 애 한 셋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7년 딱 맞이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3040들이 네. 이제 조금 불안하잖아요. 20, 30, 40들이 네. 너무 불안하니까 패닉 바잉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이 되고 네, 있는 네.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에 우려 때문에 청약 제도를 좀 개편하려는 고민을 이번에 하고 있는데 아마 연령별로 균등하게 청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법률을 조금 개정하기 위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청약제도 개편이라는 게 네. 원래는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네. 그 흔히 말해서 연령대가 좀 있으신 40대나 뭐 50대 분들이 아파트 청약 당첨에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20대 30대 분들은 네. 어렵다. 네. 그러니까 청약 같은 거 기대하지 말고 당장 영끌에서라도 집을 사자라는 네. 이제 영끌 쪽 수요가 있으니까 네, 네. 패닉 바잉 수요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기회를 줘야겠다. 희망을 줘야겠다. 그렇죠. 50대 거 조금 잘라가지고 이 사람 나눠주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거는 그냥 분할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20대 30대는 30%, 네. 40대 50대 30%, 네. 뭐 60대 이상 뭐 30%뭐 이런 식으로 네. 나이별로 물량을 네. 정해 놓고 거기서 나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물량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정돼 있는데 네. 원래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되었던 거를 연령대를 나누어 가지고 네.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20대 30대는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쵸. 신혼부부 특공이나 이런 거 말고는. 네네. 근데 지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량을 30대한테 물량을 한 20% 30% 네. 줬다. 배정을 한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30대들끼리만. 그리고 네. 40대한테 또 한 20% 줬다. 네. 그러면 거기서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구조를 검토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 구조가 뭐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보다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50대이신 분들이 있다고 치면 네. 40대 후반 분들이나 그 청약 하나를 위해서 십몇 년간 무주택으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눠버린다고? 네. 그럼 자기는 원래 확률이 만약에 한 30% 40%쯤 됐어요. 음. 근데 이렇게 개편하는 순간 확률이 한 10%대로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한테는 불리한 부분은 맞아요. 네. 맞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검토를 하냐. 이렇게 20대 30대한테 더 많은 양을 줘야지 네. 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맞아요. 저는 참 이거 예. 저도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 민감한 걸 벌써 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채널이 아니라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 대선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정치 있어요. 경제 사회는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맞아요. 정치를 하는 게 정책이 되고 네. 정책이 우리 삶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조금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만은 네. 그래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려는 노력은 좋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분양이라는 게 아직까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그쵸. 예, 확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희망 고문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청약 시장을 바라보고 무조건 기다리지 말고 네. 실제적으로 집을 구매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조금 바라보시고 선점해서 하락장을 맞이하시는 게 네.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노력. 네. 정부는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쵸. 그런데 이제 노영욱 국토부 장관님께서 네. 시장 안정 없이는 재건축 완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생각은 있습니다. 예. 생각은 있는데 생각이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생각은 있는데 네. 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재건축 완화가 이제 시장의 완화 없이는 재건축 완화가 없다라고 네. 했잖아요. 재건축 완화와 세금의 완화가 없이는요 시장의 안정화가 없다. 맞습니다. 저는 이 주객 전도됐다고 생각해요. 이 네. 문장 자체가 거꾸로 네.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가격들이 올라가고 안정화가 되지 못하는 게 물론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무시는 못해요. 그쵸. 예, 그 양적 완화의 시장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규제를 더해버리니까 수급에 대한 논리들이 맞지 네. 않아지잖아요. 네. 공급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 부분들이 서로 균형이 안 맞으니까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뭐 노영욱 장관님께서 재건축 완화는 없다. 그 시장 안정화 없이는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꾸로 시장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된다. 네. 예, 재건축 완화와 세금 완화 없이는 시장의 안정화가 없다라고 저는 뭐 그 노영욱 국토부 장관한테 전달이 되지 않겠지만 안 되겠지만은 제가 그냥 허공의 메아리지만 네. 그냥 한번 외쳐봅니다. 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이 어려운 문제 같지만 네. 사실은 이게 지금은 너무 상황에 꼬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부작용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서민층이 부작용을 최대한 덜 겪게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면 일단은 다주택자들이나 재건축의 일부 소수분들이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이 된다 하더라도 네. 물량을 좀 내보내게끔 해야 될 게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정부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못하겠다. 뭐 네. 이런 의지가 강하잖아요. 네. 예전부터 이 정권 들어왔을 때부터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네. 그러면서 되게 약간 죄악시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죄악시하던 걸로 돈 벌 수 있게끔 세금을 완화를 한다? 그럼 이게 말이 꼬이는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닌가? 네. 좀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동의 가치는 고귀해요. 네. 근데 노동으로만 돈을 버는 게 정당하고 노동이 아닌 걸로 버는 게 정당하지 않은가. 네. 저는 이 생각을 왜 하냐면요. 우리가 돈을 번 사람은 노동으로 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보통 방향으로 벌어요. 근데 그렇죠. 그 방향을 잡는 사람들은요. 노동에 대한 어떤 땀의 가치를 알지만은 노동에서 돈이 불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지시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지시한 걸로 다른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주면은 이게 불로소득인가요? 불로소득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생활했어, 뭐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이런 가치로만 접근을 하면은 사실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경제 논리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네. 약간 이런 거예요. 그 자산, 이게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취급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근로소득만 가지고 생활을 했을 때 네. 우리의 의식주라든지 노후 문제라든지 자녀 양육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라면 네. 누가 부동산으로 그렇게 막 하려고 애를 쓰겠냐 이거죠. 자산소득을 더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쥐어짜봐도 제가 상담할 때 가장 씁쓸하고 아쉬울 때가 뭐냐면 진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제가 근데 또 첨언으로 얘기를 하면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 중에서 교수님도 있어요. 네. 의사도 있어요. 네. 대기업은 많아요. 네. 그런데 왜 상담 받을까요?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그것만 갖고 안 돼요. 네.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삶을 이어나가기는 퍽퍽해요. 재산을 증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냥 정부의 그 프레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네. 그리고 자유 경쟁 시대에서 네. 집은 살기도 하고 사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의 목적도 될 수 있는 건데 이 투자가 지나치면은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부분도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하고 가야 돼요. 투자를 네. 한 사람들은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은 서민들한테 전세로서 저렴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는 또 역할도 공급자의 해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공급자의 역할을 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집이 많으면 나쁜 사람이야. 이 프레임은 사실 뭐 지금 정부의 가치가 뭐 그렇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너무 지나치면은 지금 같은 부작용들이 파생돼서 나온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오늘 너무 정치적인 얘기 많이 했는데 그만해야죠. 네, 끝도 없습니다. 예, 네. 시간이 또 많이 지나버렸네요. 네. 저희는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닙니다. 주황색. 저는 흰색.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은 소장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결론은 그거네요. 전세가 올랐고 매매가 올랐고 떨어질 시그널은 안 보인다. 그렇죠.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딱히 효과가 보일 것 같지는 않다.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코너 순서로는요. 소장님께 상담을 하셨던 사례 중에서 네. 이 상담 사례는 좀 많은 분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사례를 가지고 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제목은 5천만 원으로 실거주 집 구하기 가능? 이라는 타이틀인데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자분께서는 중학생 한 명의 자녀가 있으시고 40대 중반 부부이십니다. 그리고 현금이 5천만 원 정도가 있으십니다. 네. 남편분의 직장은 상암이고 외벌이시고 남편분의 연봉은 한 5, 6천 정도 세전으로 되시고 현재는 전세에 살고 계시는데 1.8억이고 그중에서 1.2억이 1억 2천이 대출이다. 그리고 지역은 네. 행신동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전세 만기가 다 되어 오고 있는데 11월에 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네. 이게 비과세 요건 맞추려고 하는 거겠죠? 집주인께서도 그렇죠. 예. 네,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네. 있겠지만 근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갈 데가 없습니다. 이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많죠. 이 네, 고민은. 예. 저건 진짜 공포스러운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 돈으로 실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지역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문구가 너무 와닿아요. 갈 곳이 없으니 너무 불안해서 밤새 잠도 못 잔다. 이게 지금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상암의 직장이고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이게 프리랜서면서 상암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프리랜서이신데 예. 상암 쪽에 왔다 갔다 하는 예, 프리랜서. 예. 그러니까 지역은 크게 상관없지만 네. 상암 쪽에 왔다 갔다 하는다. 네,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수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거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로 왔다 갔다 이동하는 직장이 상암이라는 거, 네. 요거를 이제 조금 명확하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주요 지역들이 이제 그 서쪽에 서쪽 경기도 서울 쪽에 서쪽에 있는 거고 경기도권에서 뭔가 집을 서쪽 지역에서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서쪽에 남쪽, 남서쪽, 남북쪽 음. 이쪽에서 이제 집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행신동에 살고 있다 했어요. 네. 예, 일단은 이래요. 현금이 5천만 원밖에 없어요. 네. 예, 그리고 무주택자예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 있지만은 1억 8천의 전세에서 대출 1억 2천을 갚으면은 6천이 남아요. 네. 그러면은 총 현금이 1억 1천이 되네요. 그쵸. 예. 5천에 6천이니까. 예, 그럼 1억 1천이면은 1억 1천도 실거주를 갈 수 있을까? 사실 지방 도시는 뭐 1억 미만 아파트도 있으니까 네.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상암을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가끔씩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부분은요. 갈 수 있습니다. 실거주로. 그렇습니까? 네. 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화면이 조그만 화면이 있네요. 네. 예, 이제는 이해가 됐으니까 우리 넘어갈게요. 네. 우선 안타까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고 내가 전세를 좀 살다 보니까 나와 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갈 데가 없어요. 네. 의식주 중에서 실제로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얼마나 공포감이 크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안타까운 분이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상담자에서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정도면은 직장이 상암 쪽이고 하면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보금자리론 지금 소득 수준 자체도 지금 6천만 원 정도라고 네, 잡으면요. 네, 좀 부부 합산으로 거의 지금 1억까지로 이제 소득 기준을 좀 완화를 시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6천만 원 정도면요. 보금자리 주택론,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네. 보금자리론은 이율은 되게 낮아요. 되게 작아가지고 빌리기도 쉬운데 네. 여기에 만약에 생애 최초잖아요. 네. 생애 최초면요. 우대 금리가
20%가 이제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엄청 많이 되네요.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거의 이제 원래 기존에 50%인데 거기에 플러스 20하면 얼마죠? 70%가 LTV 70%. LTV 70%가 되는 거고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이제 40%에 20이면 60%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투기과열 지역이 아닌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네. 집을 찾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예.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LTV 70%까지 저리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돈 보니까는 계략적으로 60%에서 70% 사이에 대출을 받으려면요. 아파트의 가격이 3억 3천에서 3억 5천 사이가 되면은 지금 이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을 찾자. 네, 조정 대상 예, 지역. 서쪽에서. 서쪽에서. 예, 그리고 3억에서 3억 4천 정도 사이에 5천 네. 미만으로 집을 구하자. 네. 그러면은 지금 있는 현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가 어디가 있느냐? 네. 무조건 싸다고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진보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죠. 있어야죠. 제가 늘 표현하는 게 유명한 부동산도 좋지만 유망한 부동산이 이거 제 멘트를 삐찌뽕. 제 멘트를 유망한 네. 부동산들을 그러니까 네. 변화가 있고 진보가 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그런 데가 지금 말한 포인트로 조정 대상 지역이고 이제 3억대고 네, 뭔가 점점 좁혀지네요. 네, 좁히고 있는 거예요. 점점 기분 좋아지고 점점 있어요. 네. 우리가 깔때기로 이렇게 네, 물을 네, 네, 줄이는 네, 그런 네,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북서쪽에는 어느 동 뭐가 있냐면요. 네. 고양시와 김포시가 아. 진보할 때가 있어요. 아, 그쵸.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네. 예, 거기에서 그 인천 2호선의 연장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천 2호선 연장선을 보면은 이 연장선이 일산까지 연결이 돼요. 네. 일산까지 연결이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 돈으로 3억대로 갈 수 있으면은 지금 진보할 수 있는 여지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갈 수 있는 탄현동이나 탄현동. 예, 탄현동 쪽이나 네. 요런 데를 가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왜 좋냐? 가격대가 맞아요. 우선은 일단 3.3억에서 4억 4천 사이. 가격대가 맞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간단해요. 이 일산으로 연결된 인천 2호선이 네. 두 코스만 더 가면은 GTX A 노선이에요. 아. 그리고 한 코스만 더 가면 3호선하고 연결이 돼요. 오. 그러면은 대개 탄현동이 네. 위치적으로 그게 안 좋았어요. 교통이? 교통이 안 좋았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일산역 거쳐 가지고 GTX 노선 연결된 킨텍스까지 간다. 그러면 여기는 진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 가격 싼 아파트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런 데는 들어가도 돼요. 실거주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가격대로 좀 싸게 갈 수 있는 데가 고향의 화정동. 네. 예, 화정동 쪽에서도 라땡 2단지라든지 뭐 몇 개 아파트가 있어요. 네. 예, 한 거기도 3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다만 아우, 반가운 소식. 이거는 가격대가 조금 싸긴 한데 네. 그 동네의 어떤 입지들이 조금씩 오르면서 입지의 가치들이 조금 상승하면서 가격이 올랐지만 네. 특별한 뭐 큰 호재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격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들어가려면 탄현동 쪽이나 이런 데가 조금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김포라고 했죠. 네, 네. 김포는 이제 이거예요. 원래는 GTX D 노선을 사람들은 네. 꿈꾸는 게 김하선. 네. 근데 현실은 김부선. 김용선이 됐어요. 김용선. 예. 네. 근데 그 전에 화가 났던 거는 김부선. 네. 그래 김부선, 김용선, 김하선. 참 사람 이름 같네요. 예, 그 김하선을 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김하선을 할 수 없으니까 김용선으로 거의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대체 수단으로 5호선을 연장해 가지고 김포에 연결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네. 그 5호선이 연결되는 게 반대급부적으로 GTX D 노선이 조금은 악재가 되는 부분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샀지만은 오히려 추가 노선으로 들어오는 게 그 사람들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김포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하지만은 거기 가면 뭐 풍무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풍무역 쪽으로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5호선 네. 연장에. 거기에 보면은
구축 중에 싼 게 있어요. 대단지도 싼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사실은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뭐 남서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네. 부천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데가 부천, 시흥, 뭐 안산, 뭐 오산까지 있는데 네. 안산, 오산까지는 너무 멀고, 예. 부천 정도는 3인 가족, 그러니까 갈 때는 있어요. 근데 아마 3인 가족이 살기에는 되게 부족한, 네. 좀 입지로 갈 수 있어. 거기는 좀 재척을 하고, 거기보다는 시흥 쪽, 음. 시흥의 이제 월판선 라인 중에서도 이 이제 3억대 라인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결론을 말하자면요, 이제 깔때기를 많이 완전히 좁혔죠. 그러니까요. 네. 자, 1억 1천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직장을 고려해야 되니까 보금자리론을 우선은 선택을 해가지고 대출을 네, 받아라. 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은 70%까지 나오니까 조성 대상 지역이 있는 지역을 검색해봐라. 네. 그 검색을 해보니까 북서쪽에 있는 게 고양하고 김포가 적정한 게 나오고, 남서쪽에 있는 거는 부천, 시흥, 안산, 상록, 뭐 오산 뭐 이런 데가 나오는데 적정한 데는 한 시흥 정도까지가 괜찮겠다. 해서 여기에서 실거주를 찾을 수 있어요. 네. 찾으시면 돼요. 찾으시면 되고 가격대가 있어요. 야. 예.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실거주를 하시면서 나중에 하락장이 올 거예요. 네. 근데 실거주의 장점이 뭔 줄 알아요? 하락이 와도 하락인지 모르는 게 장점이에요. 제 경험자지 않습니까? 하락이 와도 하락인지 몰라요. 네. 나는 그냥 실거주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버티시다가 지금 집을 한 개를 구입하신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앞으로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움을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경제적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재산을 증식시켜야 되고, 네. 내 자산을 지켜야 되고 하는 공부를 집을 가지고 난 이후에 네. 꾸준히 하셔서 그 다음 시장에 왔을 때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다음 실수 없이 대응하시는 부분들을 잘 가지고 가시는 행동들도 더불어서 하시면 아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당장 이사 갈 곳만 딱 마련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하셔가지고 네. 뭔가 이제 그 다음번을 준비할 수 있는 네. 지혜를 좀 쌓아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언제나 불장도 아니고 네. 언제나 하락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갈 건데 그 반복이 있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기회가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전세로 사시다가 매매로 좀 전향을 하시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알아가시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